이 안으로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립되는 상황까지 현재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어떤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죠. 요즘에 지금 글로벌화되고 이제 세계화가 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꺾이게 된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지향하고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세계화, 글로벌화. 세계를 하나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념 아래 여태까지 쭉 이제 좀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계속 묶어가면서 하나가 돼서 셀 단위로 묶어가면서 나중에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어떤 이념 아래 세계가 좀 달려왔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브렉시트가 뭐냐면 이제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탈퇴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는 진행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당선이 될 때 그 어떤 부분에 있냐면 보호무역주의를 좀 많이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강한 미국을 만들자. 강한 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어떤 교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념이죠. 그죠? 그래서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미국 위주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워낙 지금 다른 나라에 많이 뻗어져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뻗어져 나간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회수해 나가고 자국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현재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향서가 나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가 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글로벌화가 되고 이제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가장 그 혜택을 보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출이거든요. 지금 수출.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되는 요인은 뭐냐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비와 투자와 그 다음에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때 경제 지표가 합산이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근데 소비하고 투자는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국내적으로. 소비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수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세계가 이제는 글로벌화해서 세계화해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만약에 대두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할 나라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분들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금리를.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금리를 한 4-5번 이제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죠. 브렉시트로 있었고, 아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 카드를 이제는 만지작 거렸지만 조금 계속 미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금리를 2번 정도 올리게 됐어요. 이제 두 번 정도 올린 거는 뭐냐면,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뿌렸어요. 미국이 돈을 막 뿌리게 된 거는 뭐냐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돈을 막 전 세계적으로 뿌렸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뭐냐면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 거죠. 축소를 이제 하면서부터면은 돈을 뿌리던 것을 조금씩 적게 뿌리게 되는 그분들이 적게 뿌리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뿌리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작년에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갔던 달러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냐면 신흥국가에 좀 파장이 좀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파장이 신흥국가의 어떤 파장이 되면서 전 이제 신흥국가 위주로 해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좋지는 않았었고요, 분들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그 기대감이 다우지수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2만 선도 앞두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런 기세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병신년이 지나가고 올해가
정유년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정유년은 뭐냐면 유가 뭐예요? 다교자죠, 그죠? 네. 닭띠입니다, 닭띠. 그리고 우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해가지고 천간과 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다축인묘진사 오민신유술에 해가지고 천간이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음양오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60지간이 있죠, 60지간이.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닭띠 지금 현재 정유년이 30 몇 번째라고 하죠? 34번째. 60개 중에서 34번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자가 뭐냐면 이게 빨간색을 얘기를 해요. 빨간색. 우리가 보면은 색깔이 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흑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근데 이 정자가 이제 빨간색이라고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유는 뭐냐면 빨간 닭의 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뭐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새 아침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특히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도래할 빛의 출현을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의 개벽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너무나도 우리나라하고 현실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네, 네. 작년까지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여태까지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많은 이런 부분들이 다들 쉬쉬하고 이렇게 움직였지만 어떤 계기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그런 게 어떤 박근혜 대통령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았던 어둠들 안 좋았던 정치적인 어둠들이 좀 다 골막 터져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터지고 함부를 도려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네. 뭐 특검이 막 지금 막 뭐 칼질하고 있잖아요. 그쵸? 칼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칼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어떤 이 고름을 함부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새살이 돋을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대선도 지금 앞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도덕성으로 좀 깨끗하신 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투명하고 좀 청결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현재 정유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년은 뭐냐면 어둠이 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그 닭의 울음소처럼 뻥찬 목소리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정유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있어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해까지 작년까지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하게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분들이.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빛으로 새로운 어떤 광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빛으로 올 한 해를 작년을 리셋하고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